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는 등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0일,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천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 서울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에서만 1000여 명을 비롯해 이대 목동병원 등 서울에서만 2000여 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인천 성모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인천에서도 60%인 32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경기 북부 거점병원인 의정부 성모병원도 절반인 5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전공의 13,0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병원들은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입원 일정을 변경하고 응급실 운영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들이 직접 당직을 서는 등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3주.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 경우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공포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종합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진료와 수술 일정이 밀리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대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아이의 아빠인 40대 안모 씨. 오는 22일 초등학생인 첫째 딸의 편도선 제거 수술을 위해 안양 지역 병원 입원을 준비하다가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을 미뤄야 한다는 병원의 전화였습니다. 다음 달로 수술 일정을 미뤘지만 그마저도 연기될 수 있다는 통보도 함께였습니다. 아이의 계약과 맞벌이 부부의 출근 일정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걱정인 건 딸의 건강입니다. 그 편도선이라는 게 건강이 감기나 이런 게 걸렸을 때 고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도 문제가 제일 걱정이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언제 할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안 씨와 비슷한 사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다음 주가 엄마 폐암 수술이었는데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밀리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폐암 4기 환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해당 글에서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돌연 일정이 변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집계된 피해 사례는 19일 저녁 6시 기준 34건, 이 가운데 수술 취소는 25건입니다. 전국에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 대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아주대병원을 비롯한 9곳 권역별 응급센터와 소방재난본부 등이 응급의료협의체를 꾸리고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집단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도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늘리고 환자 분산 이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 교수들과 전임의 등의 인력으로 2-3주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이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 해결의 선봉장에 서는 게 인천의료원입니다. 특히 인천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의료 취약지 중 한 곳인 만큼 제2의료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인천시가 제2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인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인천 제2의료원 건립 사업.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부평 캠프마켓 A구역 일부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립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천시의 예비 타당성 신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천위료원은 5년 넘게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위료원이 설립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인천위료원처럼 경영난이 지속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인천위료원은 2020년 202억, 2021년 19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도 141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상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50%를 넘지 못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최소 4년 9개월이 걸리는 상황. 이로 인해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려 했지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예타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 중이긴 한데요. 복지부 찾아가서 계속 협의 봐야죠. 예타 신청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최소 6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아직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2029년 개원은 불투명해졌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서해 5도와 강화 등 어민들이 조업하는 해상은 지역 특성상 북한과 인접한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해역이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간 조업과 항해가 금지돼 있는데요. 해군이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면서 어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간 1억 원이 더 든다며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김지영 기자가 어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초치와 구록도어장 등에서 조업을 하는 인천 어민들. 북한과 맞닿아 있진 않지만 법적으로 야간 조업과 항해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상 일몰부터 일출 전까지는 조업을 하거나 배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군과 해경의 사전 허가를 받은 어선만 제한적으로 야간 조업이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80년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현장에선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사실상 남북 조업 한계선 인근 어장에서만 야간 조업을 엄격히 제한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해군 측이 최근 인천과 경기도 전체 어장에 대한 야간 조업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래포구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소래포구의 경우 인천의 여러 항구 가운데 어장까지의 거리가 가장 멉니다. 초치 어장까지는 3시간, 덕적 인근 구럽도 어장까지는 편도 4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동이 트기 전에 출항해야 하루 안에 조업이 가능한데 일출 전 배 운항이 전면 금지될 경우 총 조업 시간이 1박 2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어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수산물이 너무 많이 상하고 버리는 게 또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저희 경제적으로 또 뭐 기름값이라 뭐 선원들 뭐 인건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민들한테는 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죠. 저희가 따져 보니까는 거의 1년 경비가 한 1억 정도 이상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어민들은 최근 인천시와 해경 조업 보호 협의회 등에 어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단속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야간 조업 현실화를 위한 요구를 계속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흥도는 최근 화재로 19시간 동안 섬 전체에 전기가 끊겼는데요.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에서는 치어 200만 마리가 폐사했고 횟집 등 음식점에선 장사 준비 중이던 식재료를 모두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영흥도의 한 양식장. 바구니 가득 죽은 농어가 쌓여 있습니다. 길이가 이미 5cm 이상 자라 판매를 코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지난 15일 영흥도 선제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섬 전체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이 양식장에서 키우던 치어 약 20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3억 원 이상. 향후 추가로 폐사할 가능성이 있어 전체 피해액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제 고기들 약해지면 이제 병이 오거든요. 이제 근데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조금 더 후에. 여기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넘어가야 이제 병이 또 와요. 이제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죠. 이제 전멸도 하니까요. 병 오면.
음식점들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횟집은 주말 장사를 앞두고 수족관에 보관하던 활어 180kg을 모두 폐기 처분했습니다. 어이없죠. 경기가 안 되니까 수족관이 제일 문제라. 나온 거는 5시 조금 안 돼서 나왔는데 벌써 다 죽어서 뭐 손쓸 방법도 없고. 또 다른 식당에서도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식재료가 상해 장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냉동인 거는 좀 괜찮겠지만 삶아가 저장을 넣어놨잖아요. 우리가 금방 팔기 위해서 거의 다 상해버린 거예요. 저지간에 하루 종일 장사도 못했고. 20일 오후 1시 기준 영흥 면사무소로 접수된 정전 피해 건수는 모두 70건. 옹진군은 이번 주까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직 화재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피해 보상 방식과 주체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전은 현재 임시로 전력장치를 복구해 영흥면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화재가 난 교량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건축물의 시료를 채취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전세시장 불안 때문에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의 월세 전환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세 거래량 변화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LG엘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줄고 있는 것은 통계상 월세 거래량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과 2023년 사이 수도권 단독 다가구 주택의 월세 거래 비중은 66.2%에서 3.6% 상승했고 빌라를 포함한 연립 다세대 주택의 월세 거래 비중은 39.4%에서 8%나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은 1.6% 감소해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걱정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이 아파트 전세나 비아파트 월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파트 전세 계약이 줄고 월세 계약이 늘고 있는 현상은 신규 계약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을 보면 신규 월세 거래 비중이 67.2%로 갱신 월세 거래보다 30% 이상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와 갱신 월세 거래 비중이 비슷했던 아파트와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대 담보 인정 비율이 공시 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된 것도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세입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 때문에 차라리 보증부 월세로 전환을 해서 전세금을 지키자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종전 비아파트 전세 계약자들도 갱신 계약 때 월세로 바꿔 계약하는 경우도 점점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 지난 2022년 6%대 초반이던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2023년 말 7%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은 단연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일 겁니다. 용인 에버랜드에 있어서 용인 푸시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오는 4월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기를 앞두고 이 푸바오가 용인시의 명예 시민이 됐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 데크 위에 누워 대나무 이파리를 맛있게 먹는 자이언트 판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른바 용인 푸시, 푸바오입니다. 오는 4월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는 상황. 이런 안타까운 소식 한편으로 최근 미소를 전하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푸바오의 탄생부터 함께한 사육사에게 전달되는 증서. 대나무로 특별 제작된 푸바오 명예 시민증입니다. 너무나 많은 행복감을 안겨준 푸바오가 떠나게 되니까 주민들도 서운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겠지만 더 멋진 인생을 생각하고 응원을 우리 특례시장으로서 하고요.
용인시는 푸바오에게 팀 내 명예시민증을 전달하고 또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루이 후이바오에게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줬습니다. 특별한 증서 수여에 판다 할아버지로 알려진 사육사는 감사와 함께 판다들을 더 잘 키우겠다는 다짐도 전했습니다. 가는 날까지 우리 후이바오 잘 돌보다가 안전하게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루이바오, 후이바오 잘 키워서 용인시가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지역을 널리 알리고 있는 판다들. 한편 자이언트 판다는 용인시의 공식 관광 홍보대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 헌책방 거리로 유명한 동부 배다리 일대가 문화예술 거리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구는 이 문화예술인과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고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헌책방 골목 배달입니다. 중고 서점들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던 곳입니다. 서울 청계천, 부산 보수동과 함께 3대 헌책방 거리로 황금기를 누렸지만 이후 활기를 잃었습니다. 동구는 중요한 역사문화 자원인 배다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배다리 일대를 문화예술 거리로 변화시키기 위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청년 창업자, 특색 음식점 등 신규 창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건물 외관 개선비는 최대 1,500만 원, 간판 설치비 150만 원, 여기에 임차료를 3년 동안 1,800만 원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점포 30여 곳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동구는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다리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스탬프 투어랄지 걷기 투어 코스, 그다음에 공공예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배다리 내에서 그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면은 그거를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주는 사업, 그리고 배다리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주차장 문제 등 편의시설 개선도 시급한 상황. 동구는 현재 진행 중인 숭인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면 이에 맞춰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금 계절은 분명 겨울인데요. 이 날씨를 보면 완연한 봄이 온 것만 같습니다. 올겨울 비도 많고 기온도 높아지면서 이른 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얗고 빨간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강가 철길 옆 매화 풍경이 아름다운 시골 마을도 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날씨도 좀 많이 풀렸고 홍매화도 폈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같이 나들이었습니다. 아직 많이 피진 않았는데 그래도 살짝 봄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화사하고 예쁘고 좋네요. 비가 온 뒤 기온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졌지만 햇살은 따사롭습니다. 부산은 한낮의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봄꽃의 개화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매화는 지난 6일 꽃망울을 터뜨렸고 다음 달 중순엔 개나리와 진달래가, 벚꽃은 24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매화는 평년보다 보름, 지난해보단 열흘 일찍 꽃을 피웠습니다. 때문에 봄꽃 축제 기간도 당겨지고 있습니다. 양산 매화축제는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진해 군항제는 22일 개막합니다. 하지만 날씨는 변덕스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려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17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20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다가 이후 평년과 비슷해지며 기온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18일 전국적으로 강풍이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고 강이나 호수, 골짜기 등엔 안개가 끼고 도로엔 살얼음이 엉 것도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보통 농경지에 비료를 뿌리면 미세먼지의 원인인 암모니아가
다량 발생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땅속 깊이 비료를 주는 심층 시비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 보급에 나섰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생산량 증가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논밭에 비료를 주는 방식입니다. 흙 위에 비료를 뿌린 뒤 흙가리를 통해 토양과 섞는데 이럴 경우 비료의 질소 성분 약 14%가 암모니아로 배출됩니다. 작물의 흡수율도 낮을 뿐더러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20kg짜리 비료통에다가 20kg 비료를 짊어지고 다니는 자체가 굉장히 이게 중노동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쟁기를 장착한 트랙터가 지나자 25에서 30cm 깊이로 땅이 파집니다. 곧바로 비료가 투입되고 흙이 덮입니다. 비료를 땅속 깊은 곳에 주는 심층 시비법을 위한 장비로 암모니아 발생량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헥타르당 12.4kg의 암모니아가 발생했던 벼 재배지에선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17.2kg이 발생했던 마늘 재배지에선 발생량이 4.5kg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심층 시비를 하면 질소 비료에서 분해된 암모니아를 땅속 깊이 가둬서 공기 중으로 날려 낭비하지 않고 작물 뿌리를 통해 흡수율을 높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실제 마늘은 57%, 벼는 9%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시비 방법은 첫 거름을 준 뒤 추가 비료를 줘야 했지만 심층 시비는 단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또 농가에서도 기존 장비를 이용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 심층 시비 장치는 우리나라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50마력 이상의 트랙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한 기술을 전북을 포함해 전국 9곳에 시범 보급합니다. 향후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연간 18,799톤의 농경지 암모니아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